안녕하세요. 윤석우 교수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주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양평학습관 다음 카페에서 제가 이미 올려둔 PPT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사회복지 행정론에 있어서 책의 제1장 사회복지 행정의 개요 및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행정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 행정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출생과 함께 사회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존재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 개념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행정이란 사회복지와 행정 이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와 행정의 결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이 소셜 사회가 뭔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사회는 무엇인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소셜 그러는데 첫째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조화시키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사회란 두 번째로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구성체, 인간의 집단 혹은 조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주요의 형태를 보면은 가족 혹은 마을, 조합, 계급, 정당, 회사, 국가 등이 이제 그 사회의 주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했으니까 사회복지, 복지는 무엇인가? 복지. 복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웰페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질을 높여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또한 복지가 뭔가 윤택하고 안락한 환경적 욕구를 충족하여 어우러진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지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행정은 뭔가? 행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이란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공공부분, 영리부분, 비영리부분 등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정책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의 조직을 기획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행정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답을 한다면 사회복지와 행정의 결합이다. 즉 사회복지는 목적이고 행정은 수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정책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수단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이 챕터 1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행정의 유사 개념들, 세 번째는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과 관리자의 기술, 네 번째는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터인데요. 먼저 사회복지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회복지 행정의 개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첫째,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이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의 첫째에 보면 욕구에 기초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욕구에 기초한 설명. 사회복지는 욕구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라는 개념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반적으로 욕구란 인간의 생존, 성장, 그리고 발전하는 데 필요하여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여러 가지 자원을 사용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존에 관한 욕구로부터 이 사회적인 욕구,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라는 개념과 같이 우리가 개념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욕구는 인간이 생존, 성장, 그리고 발전하는 데 필요하여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구를 정의하고 파악하는 방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제약될 때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순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욕구 기초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존에 관한 욕구에서부터 사회적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욕구를 정의하고 파악하는 방법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욕구들의 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이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메슬로우에 의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욕구를 가장 먼저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가장 먼저 생존을 위해 추위를 피하거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욕구 충족에 대해서 나가보면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생활에 관한 욕구라고 할 수가 있는 말인데요. 여기서 생활이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생활에 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이제 우리 인간은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거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좀 더 고차원적인 욕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 가지는 욕구가 항상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욕구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든 동시적으로 나타나든 우리의 삶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욕구를 사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원이 제약될 때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순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욕구 충족과 자원 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존, 성장, 발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에서 다뤄지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3자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즉 자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원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는 자원 이전을 위한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자원 이전을 위한 개입 행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루는 문제점.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루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욕구 충족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이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가 충분하지 못해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물질적인 요구 충족과 관련되지만 정치 문제는 정치 욕구, 즉 권력 분배와 관련됩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욕구 충족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회복지에서 다루는 문제는 좀 더 다양한 원인이 기초한 것들입니다. 즉 개인이 욕구 충족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은 개인적인 성격의 결함, 사회 부작용, 계층 간 소득 분배의 불균형, 그리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문제점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여 각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개개인의 욕구 충족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는 면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1차적 목표는 개개인의 욕구 충족을 지원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개개인의 욕구 충족을 지원하는 데 있다. 목표의 실행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지원, 갈 곳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치료, 고민 상담, 교육 지원 등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또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면을 꼭 또한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3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단위 행위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묶음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일정한 개입 효과, 이론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의 유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 또는 제공되는 장소 및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와 자원 이전. 사회복지와 자원 이전에 대한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소비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욕구의 충족을 위해 투입되거나 소모되는 것은 자원입니다. 욕구 충족을 위해서 투입되거나 소모되는 것은 자원이다. 사회복지적 개입을 자원의 관점에서 보면 자원 이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이전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자원의 이전은 개별적 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선을 의미하는 건데요. 주관적으로 각 개인이 임의적으로 자선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불규칙적입니다. 이 자선은 주관적이고 임의적이기 때문에 불규칙적이에요. 또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사회복지에 이전을 받아야 될 그런 단체가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또 효과에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이 개별적 이전에 대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대상의 증가가 이제 자선 부족으로 나타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적 자원의 이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효과의 직접적 확인이 이 부분에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조직의 효과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이 이제 이 사회복지와 자원 이전에 있어서 문제점들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 이념 및 정책입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복지의 확대와 축소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각각 하나의 진영을 형성해 왔고, 그러한 입장은 진보와 보수라는 사상적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사상적 대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살펴볼 때 모든 개인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념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 상황과 이에 당사자 간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헌법에 명시하게 됩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마련되고, 정책은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들을 통해 명문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서는 정치적 과정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념과 정책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회복지의 확대와 축소의 입장은 진보와 보수라는 사상적 대립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이념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물을 내드리는데,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A4 한 장에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해서 대면 수업을 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1주차에서 15주차까지 공부를 하는데, 각 1주차마다 여러분들이 3시간씩을 공부를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25분짜리 강의를 영상으로 제가 올리는데, 이제 제 1강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이 강의 영상을 하나 올렸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올리는 이 영상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하나 더 이제 행정에 대해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텐데, 여기 이 3개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또 가정에서 책을 읽고 레포트를 내 주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수업을 이수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